뇌졸중 환자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뇌졸중의 조기 재활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환자마다 뇌 조직의 손상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의 장애는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복은 뇌졸중 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일어나며 이 기간 동안 회복되는 정도를 보면 그 후의 경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경의 회복이 끝난 후에도 기능의 회복은 재활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흐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재활치료의 흐름은 초기 재활평가, 치료, 퇴원 전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현재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활치료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초기 재활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원 전에도 평가를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초기 재활평가. 운동평가. 운동평가를 통하여 주요 관절의 각도와 힘 등을 측정하고 뇌졸중으로 인하여 저하되기 쉬운 균형장애 및 보행 기능 등을 평가합니다. 작업평가. 작업평가를 통하여 상지의 세밀한 운동 기능이 얼마나 가능한지, 어느 기능에서 저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지 손상의 정도와 특징 등도 함께 평가하여 치료에 반영합니다. 언어평가. 언어평가를 통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기능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이후에 치료 방침을 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활치료 전 보조기 착용. 기능 상태를 평가한 다음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개두술을 시행한 환자는 수술 부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팔에 마비가 있는 환자는 어깨관절 보호를 위해 팔걸이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보행 연습을 할 때에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지지대를 착용하고 발목 보호를 위해 발목 관절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운동치료. 뇌졸중 환자는 일반적으로 한쪽 팔다리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걷는 것은 물론이고 일어나 앉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는 운동치료를 통해 누운 상태에서 앉고 서고 걷는 방법을 배워야 거동이 가능해집니다. 운동치료는 매트 운동과 보행 훈련 등을 통해 마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행 보조 도구와 거동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치료. 뇌졸중 환자는 한쪽 팔, 다리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이를 닦고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치료란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빠진 쪽 상지의 힘을 다시 키우고 기존에 두 손으로 하던 동작을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시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언어치료. 뇌졸중 환자 중 일부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손상되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란 환자의 언어 기능을 여러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킴으로써 환자가 다시 말을 알아듣고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삼킴 장애 치료. 뇌졸중 환자 중 음식을 삼키는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사례가 자주 걸리고 음식물이 목에 남아있는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이나 음식이 폐로 흡인되어 폐렴을 일으키거나 환자의 영양 상태와 재활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하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삼킴 장애 치료는 삼킴 곤란 검사를 통해 삼킴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 환자 개개인에 필요한 보상 기법, 연하 근육의 강화 운동을 배우는 치료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자극 치료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생활 안내, 욕창 예방. 뇌졸중 환자가 거동장애로 인해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으면 압력이 발생하는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손상되어 욕창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는 최소한 2시간마다 몸의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 하고 공기 침대나 쿠션, 베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 시트는 늘 건조하고 팽팽하게 유지해야 하며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환자는 물과 순한 비누로 오염된 부위를 깨끗이 닦고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창은 연하곤란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공기 침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생활 안내, 낙상 예방. 뇌졸중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자세 유지가 어려운 환자들은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진 상태로 유지하시고 침대에서는 절대 일어서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혼자 가지 마시고 이동 시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갑자기 일어서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합니다. 뇌졸중 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뇌졸중 초기에는 흔히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침대에서의 낙상 및 이동 중의 사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식사 중에 사례가 들어 폐렴에 걸릴 수가 있으므로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의 상당수는 소변을 보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데 소변을 보는 횟수와 양을 정확히 평가하여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오래 누워있을 경우에는 욕창이나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향후 재활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자세 변화와 관절 운동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따라 시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조기 재활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